안녕하세요. 희망법무사 박노형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나 홀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시죠? 또한 혼자 신청하자니 절차나 방법을 잘 모르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개인 회생이란 것이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려는 채무자에게도 희망이 되고 채권자에게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개인 회생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 후에 올릴 두 번째 영상은 개인 회생에서 채권자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 세 번째 영상은 개인 회생 신청 시 재산 목록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 네 번째 영상은 수입 지출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오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빚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개인회생과 조금 다른 신용회복과 개인파산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이 많고 수입은 많지만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 큰 실익이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이나 월급 많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파트나 자기 소유 집에 살고 자녀 나이가 대학생 이상인 경우이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개인 회생을 한다면 단기간에 내야 할 월 변제금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반면에 신용회복제도는 연체가 3개월이 넘어야 한다든지 개인 채무나 세금이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제 기간이 8년 내지 10년 정도로 장기간이어서 중간에 폐지되는 경우도 많겠죠. 둘째, 개인 파산 제도는 빚 자체를 갚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무난하게 파산하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면 돈 빌려준 채권자인 은행이나 카드회사, 개인 등은 쉽게 다 망하거나 상당히 억울하겠죠. 가령 빚이 재산보다 많고 빌린 지 오래된 경우로서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곤란해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현저히 적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에서 볼 때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나 친한 지인 등 채권자 중 일부에만 빚을 갚으면 파산이 기각되거나 재산 일부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에 환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갚는 일반적인 개인 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현재의 소득으로는 빚을 갚기 곤란한 개인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받는 실수령액에서 부양가족 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갚으면 남은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는데 이건 개인 회생에서 절대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에서는 채권이나 재산이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은 고의로 발생된 채권이나 벌금 등은 제외되지만 세금 등 거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채무는 신용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하고 집 등을 담보로 빌리는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정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그에 대한 산정이 문제됩니다. 또한 개인 회생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든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든 4대 보험이 적용되든 아니든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나 홀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첫 번째 영상으로 개인 회생과 그에 유사한 신용회복과 개인 파산에 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지 신용회복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감이 오실 건데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간단히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에 관한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노형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